세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다른 길 가는 전직 대통령의 두 아들들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아들이고요. 이 사진은 여기는 손자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계속 뭔가 엄청난 지금 주목도를 보이고 있는 그 상황이죠.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좀 하나 보죠. 다음 화면도 있습니다. 전우환 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죠. 지금 계속 뭔가 폭로전을 전개하고 있다가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그 전재용 씨 아버지죠. 이렇게 맞서요. 뭐 비자금으로 호화생활, 미국 도피, 이민 준비. 근데 반면에 신용불량 상태로 은닉한 자는 없다. 약간 반박하는 듯한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본인 스스로를 통해서 이렇게 밝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전우원 씨 지금요 병원에 입원 상태라고 합니다. 그 관련된 내용도 좀 화면에 있으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이게 그대로 생중계가 됐어요. 지금은 또 일부 영상이 삭제된 상태라 그러는데 새벽인데 생방송 중에 약간 뭔가 약물 투여 같은 모습. 이게 혹시 마약 아닌가 좀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약물 투여하는 뭐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환각 증세로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뭐 괴성 뭐 등등등 그러다가 갑자기 경찰로 보이는 인물들이 이 방을 뜯고 들어와서 끌고 나갔어요. 그리고 끝난 겁니다. 알려진 거는 지금 입원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손자인 전우원 씨 그리고 아들, 전두환 대통령의 아들이죠. 전재용 씨. 서로 뭔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자가 미국에 와서 또 숨겨져 있는 비자금을 사용해서 겉으로는 선한 척하고 뒤에 가서는 계속 악마의 짓을 못하도록 일단 엄마가 결혼 위자료로 받은 돈이 비자금입니다. 그 돈을 정당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그냥 은행에서 빼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항상 지인분들을 통해서 채권인가 아니면 수표 같은 것을 현금으로 바꿔서 돈 세탁을 해서 썼습니다. 저희 집안뿐 아니라 저희 관련된 모든 분들이 조사를 다 받았고 저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뭐 검은 돈이 있다면은 또 저희가 벌을 받아야 되겠죠. 거친 욕들을 막 하면서 저가 이제 한국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그거를 이제 세탁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고 또 미국에 엄청난 비자금을 숨겨놓은 것 때문에 제가 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장윤성 기자. 일단 잠시 짧게 설명드렸는데 오늘 새벽 방송 중에 무슨 일이 도대체 있었던 건지. 그리고요. 지금 들리는 말에 따르면 검찰이 전우원 씨가 얘기했던 그런 폭로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 오늘 새벽에 벌어졌던 사건은 한 4시경인 것 같은데요. 뭐 미국 시간으로는 우리랑 좀 다르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본 건 새벽 4시 정도 되는 것 우리로서는 같습니다. 새벽입니다. 예. 근데 그 갑자기 이제 이런 폭로전이 며칠 사이에 엄청난 속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큰 관심, 특히 이제 언론의 관심을 받다 보니까 상당히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마약과 성범죄가 있으므로 죄를 달게 받겠다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조사받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제 관련해서 오늘 유튜브 생방송을 하면서 본인이 현장에서 이제 약을 투여하는 장면을 보이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기행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뭔가 이게 하여튼 수상한 약으로 보이는 그리고 거예요. 한때 그 아버지 교회 사람들 사이에서는 단톡방에 돌기로는 그 상당히 그 위험한 상황이다. 그래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단체 문자가 돌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상당히 뭐 생명에는 지장은 없지만 그래도 좀 치료가 필요한 뭐 이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폭로 내용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거는 두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두환 비자금 관련해서 오랫동안 추적해온 기자들이 있습니다. 이 기자들은 사실 상당한 내용이 실질과 일치하는 면이 있다. 저 폭로 내용이. 그럼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그렇죠. 쪽입니까? 특히 이제 경호원 이름으로 비상장 회사를 설립해서 지분을 자식들한테 소유하는 방식으로 했다. 이것은 2013년부터 기자들이 계속 추적해서 알고 있던 것이고요. 그중에 한 회사가 웨어밸리라는 회사예요. 여기에 그 전재용 씨의 두 아들 지분이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당사자인 전우원 씨가 본인 입으로 20%가 있다. 이런 것을 확인을 해준 상황입니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스미디어라는 회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예. 이게 KT 계열사로 현재 상장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가 사실상 전두환 일가의 숨겨진 회사냐라는 논란이 있는데 이것도 기자들이 현재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실이 좀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관련해서 검찰도, 그러니까 예. 기자들도 추적하고 있고 검찰도 이 사안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특히 추징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그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관계자가, 예. 관계자는 검사들은 이거 국회에서 전두환 추징 3법만 입법이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추징할 자신이 있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기자들한테 아주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검찰에서 이 사건 들여다보고 예. 추징할 가능성이 있다. 해볼 만하다라고 예. 하면 적극적으로 달라붙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제가 국회 쪽에 취재를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국회 법사위에서 지금 그 이제 몰수 대상으로 물건을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 수익 그밖의 재산을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리고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이 세 가지 법이 2020년 이후에 잠자고 있어요. 그냥 있군요. 예, 국회 지금. 법사위에 계류된 채로 아무런 심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에게 물어봤더니 예. 다음 법사위 법안 소위에 현재 밀려있는 현안들이 많아서 당장 이 법을 상정해서 논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다만 국민들의 요구가 가열차게 있다면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움직일 수 있다는 예,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으로서는 예. 검찰도 언론도 그리고 국회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될 경우 예를 들어 상속된 재산 속에서도 추징금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뭔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검찰이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전우원 씨 그리고 아버지인 전지영 씨 관련된 약간 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상황이죠. 맞서고 있고 그 사이에 벌어졌던 지금 뭐 이 강제로 입원이 됐다는 소식까지 지금 전해드렸는데 다음은요. 두 아들을 좀 비교해 보는 내용입니다. 화면으로 있습니다. 전재용 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그리고 노재현 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근데 약간 좀 달라요, 길이. 추징금 부분은요, 이쪽은 완납이에요, 완납. 근데 여기 미납이죠. 한 1,000억 가까이 남았어요. 그리고요, 5.18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 여기 보면 전재용 씨, 아버지의 아들일 뿐, 제가 뭘 알겠나.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반면에 여기 노재현 씨는 여러 차례 참배, 사과,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요, 최근 행보 보면, 지금 전재용 씨는 이른바 이 가족, 간에 굉장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아들 폭력에 휘말렸다. 여기 노재현 씨는 김대중 정치학교에 입학을 했대요. 뭔가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인 거죠. 정치학교. 이래서 무슨 경제학교, 무슨 사회학교. 그게 아니라 정치학교예요. 그래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박창한 교수님께 이 두 아들들, 물론 뭐 다른 아들도 있지만 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꼽히고 있죠. 왜 이렇게 모습이 다른 겁니까? 과거를 직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앞서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예. 과거를 직시해야 되나 아니면 미래로 나아가야 되냐라고 하는 큰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 노재현 씨는 아버지의 과거, 죄를 지었던 과거를 직시했습니다. 그래서 추징금도 완납을 한 거고요. 예. 그리고 아버지의 죄를 5.18 묘지를 참배 여러 차례 참배하고 사죄를 했고 예. 그리고 지금은 또 김대중 정치학교까지 가서 예. 이렇게 되면 광주의 피해자들은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해와 용서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재용 씨나 지금 전두환 씨의 그 아들을 보면 예. 과거를 보지를 않습니다. 그냥 덮고 넘어가요. 미래로 그냥 나아갔어요. 그래서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덕탈에 아들이 아픈 게 문제인 거지. 예. 이렇게 되니까 과거를 직시하지 못하니까 역사의 심판과 재판부의 판결도 무시하고 예. 그냥 하는 척만 하고 그리고 화해와 용서 구할 생각도 없고 예. 나는 이미 낼 만큼 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예. 있으면 내고 없으면 못 낸다. 이게 지금 일본 입장하고 거의 비슷해요. 저는 노재현 씨와 전재용 씨의 지금의 사건을 보면서 예. 한일 관계가 앞으로 어디로 나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 사회의 화해와 용서는 어떻게 돼야 될지 예. 이것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뭐 씁쓸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런 거에서 우리 국민들이 배워야 될 점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태 의장님께서는 앞서서 이 두 아들 비교한 화면 다시 한번 불러보죠. 여기 중에서 이 부분을 좀 주목해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노재현 씨 관련해서 맨 아래쪽입니다. 김대중 정치학교 입학인데요. 여기 방점이 김대중에 있을까요? 아니면 정치학교에 있는 걸까요? 둘 다 있는 걸까요? 아무튼 이걸 뭔가 좀 의미심장한데 그냥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뭔가 들으신 게 있을 것 같기도 해서요. 물어보세요. 노재현 씨 내년 총선 혹시 출마 가능성 이거 좀 봐야 됩니까? 아닙니까? 자,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노재현 씨는 분명히 예. 지금 하고 있는 뭐 저런 처신은 예. 정치적 행위입니다. 아 사실. 정치 행위다 이거는. 예, 제가 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보는 관찰한 노재현 씨는 예. 정말 물론 12.12 사태에 아버지와 또 아버지의 가장 절친 친구죠. 전두환 뭐 이 두 사람 관계는 누구보다 저 전재현 씨가 잘 알겠죠.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봤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길을 달리하면서 자기의 길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이게 자신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분명히 뭔가 던질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로서 광주 5.18 모욕에 가서 그런 수차례 참배를 예, 통해서 이런 사제의 그런 자식된 도리로서의 역할도 다하면서 또 광주의 아픔과 하야하려고 하는 그 노력은 이미 많은 광주 시민들, 예. 호남인들도 노태우 전 대통령 예. 아들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를 지금 하고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괜찮은 평가들을 받고 평가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이번 이제 13일 날 지난 3월 아. 13일 날 김대중 정치학교를 입학한 것은 물론 저도 지난주에 저 문희상 전 의장을 잠깐 뵌 적이 있습니다만은 예. 이분 추천으로 이제 김대중 정치학교에 입학했다 그랬습니다. 왜 입학했겠습니까? 이 정치라는 것은 뭐 꼭 학교를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렇죠. 요즘 뭐 유튜브만 보고 뭐 대한민국에 많은 정치인들의 해고록만 보더라도 앞으로 정치 지향점 자신이 뭐 또 희망하는 예, 정치 예.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독학이 가능하다 말씀이죠. 가는데 지금요. 예. 최소한 자신은 이제 보수 이 정당 정치보다는 예. 그래도 호남하고 화해하면서 아버지의 역사적인 평가를 다시 이끌어내려고 하는 어떤 자식으로서의 예. 좀 다른 용기를 가지고 시작했죠. 지금 김성태 의장께서 굉장히 지금 애둘러서 얘기하고 계세요. 제가 단도직으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정치한답니다. 내년 그러니까 정치하는데 그 정치하는 것도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 자, 내년 총선. 내가 민주당에 예. 내년 총선을 위한 전체 구상과 또 그림을 만드는 사람이라면은 예. 인재영입위원회를 통해서 누가 노재훈 뭐라 씨를 그래도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예. 이 노재훈 씨는 보수 진영의 자식인데 예. 그 영- 자식을 민주당이 흔히 말하면 우리는 좌파라 그러고 또 민주당 진보 진영에서 이 사람을 영입하는 것은 중도층 확보를 위한 쉽게 말하면은 그런 행보로 갈 수 굉장히 있는 좀 거예요. 파격적인 구상 같은 걸 말씀하셨는데 혹시 국민의힘에서는 관심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거 보고 빨리 중앙위원회 의장이시잖아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저분이 YS 이제 김영삼 예. 전 대통령 기념관도 있고 뭐 김현철 그 자제분과 또 뭐 소통도 하고 있어요 저분이 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김대중 정치 학교를 갔다는 것은 뭐 아무래도 보수 진영의 그런 자식으로서 정치권에 이렇게 진입하는 것보다 민주당에서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자신의 어떤 그런 뭐 이 잠재력을 예. 민주당이 반드시 나를 선택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판단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민주당에서 노재현 씨를 영입 인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영입을 하려고 한다. 이거 대단히 큰 기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이미 세상의 주목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만들었어요. 이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고 나면은 예. 학교를 다닌 이후에 이 학교가 공교롭게 6개월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면 뭐 이제 총선 준비할 시간 된다 올 이거죠. 가을 딱 지금요. 이제 총선 분위기에 딱 오. 젖어드는 그 시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관심은 있으나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로 살짝 바탕에 깔린 것 같기도 한데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켜보도록 하죠. 아무튼 두 아들들의 다른 모습. 한쪽 아들들은 굉장히 가족과 관련된 문제에 휘말려 버린 상태죠. 반면에 다른 아들은 지금 김성태 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행보를 통해서 뭔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완전히 다른 두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당에서의 자신의 가치보다 예. 민주당에서 자신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할 것이다. 이런 계산이 좀 있을 수가 제가 있죠. 지금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는데요. 김성태 선생님이 계속 얘기를 하세요, 지금요. 이런 가운데 또 장윤성 기자 손을 드셨거든요. 제가 30초만 드릴게요. 딱 한 말씀만 하세요. 사실 작년에 제가 취재를 좀 했었었는데요. 예. 그 국민의힘에서도 개혁파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전직 한나라당 의원들하고 소장파 예. 의원 모임을 함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리고 김대중 정치학교 입학하기 전에 그 한나라당 출신 오. 그러니까 국민의힘 계열도 정치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도 함께 관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그럼 있습니다. 여러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니요. 그럼 그 문으로 관심이 본인이 있다는 학교를 소리군요. 다니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본인이 아닙니다. 학교를 다니는 그건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예. 그런 서클에 함께 활동을 하고 있다. 활동은 하고 있다. 예. 그러고 뭐 보니까 학생을 하고 있다는 건 최근에요.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들의 아들들 모임까지 있었잖아요. 거기에도 노재현 씨가 사실 굉장한 역할을 했다. 뭐 이렇게 보이거든요. 확실히 전직 대통령 누구의 아들과 누구의 아들 확실히 다른 모습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두 아들 얘기였습니다. 지금.